지금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을 추정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어느 공장의 제품 중에서 10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그 길이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2.54였다. 자, 여기서 12.54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것은 표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집단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100개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100개들이 길이가 뭐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100개의 값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뭐 똑같은 값이 몇 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100개의 값들의 평균 값이 얼마니? 그러면 여기가 X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녀석이 지금 12.54가 나왔다. 그런데 표준 편차는 0.5cm였다. 이게 뭡니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요. 지금 이 그림이 대략 이렇게 생긴 분포와 지금 유사한데 지금 요거는 100개에 대한 그림이고요. 얘는 모집단의 그림이에요. 모집단의 평균은 내가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서 지금 예측하려고 하는데 추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녀석도 지금 문제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그림하고는 100개 정도를 뽑아주게 되면 거의 표준 편차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녀석은 시그마로 쓰고 얘는 S로 쓴다 했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요 0.5는 요 S예요. 요게 0.5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것과 뭐하다? 거의 같다.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를 0.5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푼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100개씩 뽑는 이 과정을 내가 하기 전에 누군가가 무한히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X바들의 모임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니? 그러니 이게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로 나타나는데 이 X바들의 모임의 모양은 평균이 M,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동일하고 대신에 요 노란 점의 위치를 우리가 찍어봤지 않습니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로 뽑아주게 되면 요 평균의 값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는 이 끝이나 이 끝에 있는 값이 나오진 않죠. 요것은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폭이 좁아요. 노란 점들의 위치는 100개에 대한 평균이다 보니까 폭이 좁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이 폭이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데 이 녀석은 우리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요것은 우리가 직접 계산은 되진 않지만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쓴다 했죠. 정리하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 표본의 분포에서 평균값을 내가 다 계산합니다. 무한히. 자, 100개씩 뽑는 작업을 무한히 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그려놓으면 이런 분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고요.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이 정규일 때는 정규를 따라갑니다. 평균은요. 모양에 상관없이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여기는 분산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요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게 X바가 12.54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X바 12.54가요. 이 무수히 많은 값 중에 어느 하나겠죠. 왜? 나는 오늘 계산을 해봤지만은 나보다 먼저 이것을 조사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계산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12.54가 요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어디요? 몰라요. 그런데 모든 데이터의 95% 구간을 끊어주게 되면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95% 구간을 끊었기 때문에 요 X바라는 것이 요 사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95%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95%의 신뢰도로 나는 이야기합니다. 자, 요 12.54라는 녀석이 요거 사이에 있다. 12.54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95% 구간은요. 평균 가운데에서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을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 평균에서 1.96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루트 n이 얼마입니까? 몇 개 뽑았다고요? 네, 100개 뽑았다고요. 시그마 얼마라고요? 원래 몰랐잖아요? S 가르쳐줬죠? S는 시그마하고 그냥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0.5. 그래서 m 더하기 1.96 루트 100분의 0.5 해서 계산해 주시는데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건 이 m이니까 m을 가운데 놓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12.54 마이너스 어이쿠 이게 좀 복잡하네요. 1.96 이거 계산은 여러분이 하도록 하세요. 10분의 0.5니까 0.05예요. 이렇게 좀 소수점 계산이 좀 피곤하긴 한데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m이 가운데로 오겠죠. 그리고 역시 12.54 이쪽에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1.96 그 다음에 곱하기 0.05. 자, 요 값만 여러분이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95%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 연습 한번 해볼까요?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1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감귤 농장에서 감귤의 무게는 표준 편차 5.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아 시그마라는 게 그냥 주어졌다. 원래는 이게 이제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그냥 어차피 가르쳐 줘야 되니까 시그마는 주어졌다. 여기서 100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자,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게 모집단이에요. 여기는 감귤의 무게 x, x는 이제 감귤의 무게고요. 여기서 100개를 뽑아가지고 구해봤더니 100개를 추출해서 이 녀석에 대한 x바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그 평균이 105.2였다. 이렇게. 그렇다면 실제 이 m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어떤 범위 안에 있을까?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여기 시그마가 얼마라고요? 5.5라고요. 그러면 x바가 나왔는데 이거는 무한히 많이 한 데이터 중에 어느 하나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압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 95% 신뢰도로 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요거보다 m이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가 얼마라고? 5.5라고 n이 얼마라고? 100이라고 다 가르쳐 준 거죠. x바는 뭐예요? 105.2. 그러니까 요 식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은 시간을 단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좀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99로 바뀌게 되면 여기가 2.58로 바뀐다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5.2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105.2 마이너스 1.96 n이 100이니까 10이 되겠죠. 그럼 10분의 5.5니까 0.55가 됩니다. 그래서 m이라는 녀석은 105.2 플러스 1.96 곱하기 0.55 이거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자, 요 값 두 개, 요 값 사이에 있다. 계산은 여러분 산수니까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이 식 구조를 잡는 걸 여러분은 연습을 외워주는 것도 외워주는 거고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때는 암기를 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 식이 좀 긴가민가해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아까처럼 우리 그 예제 문제에 풀던 것처럼 전체적인 스텝을 쭉 한번 밟아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확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저는 다음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3-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어떤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평균 수명은 모평균이 1400시간, 모표준 편차가
10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평균 가르쳐 줬고요. 표준편차 가르쳐 줬고요. 이때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시키는데요. 좀 써보겠습니다. 자, P 그 다음에 괄호치고 X바 크거나 같다 1380 더하기 루트 n분의 170 그래 놓고 이것이 0.90 0.9라고 씁시다. 예, 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n이란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걸 만족하는 n의 최소값은 뭐냐? 부등호가 2개나 나왔죠. 그리고요, 여기가 x가 아니고 x바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확률 변수가 x바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분포를 생각하라라는 얘기냐면 x바의 분포를 생각하고 그 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요 값보다 요 네모칠게요. 네모친 이 값보다 x바가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 이상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은 뭐냐? 일단 좀 헷갈리니까요. 이거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그 다음에 0.9라는 확률이 정규 분포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x바의 분포부터 볼까요? 얘는 뭐냐 이거죠. 모집단이 정규면 이 x바의 분포도 정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x바 너 정규구나. 평균 문제에서 지금 그랬죠. 1400시간.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인데 x바의 분포에서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습니다. 1400, 그럼 표준편차는요? 요건 달라요. 모집단의 분포에서는 표준편차가 100이었는데 x바,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는 루트 n분의 100이 되죠. 루트 n분의 100. 자, 요게 시그마지 않습니까? 표준편차 시그마 너가 100이었는데 여기서는 루트 n분의 100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는 제곱을 이렇게 써줘야 표현이 정확하게 된 걸 거고요. n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n이 변하면 표준편차가 조금씩 변해요. 그러면 그래프의 이 곡선의 폭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95%를 끊던가 어떤 90%를 끊던가 이 끊어주는 위치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정 가운데가 1400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100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네모라는 값, 이거 묶어서 생각하세요. 네모라는 값보다 x바가 크거나 같을 확률이 자 0.9를 한번 찍어볼까요? 부동의 방향 보시는데요. x바가 네모보다 크거나 같을, 자, 오른쪽이 될 가능성이 90%. 자, 우선 90부터 먼저 끊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4가 돼야 되죠. 여기가 0.5가 돼야 되고. 이게 정확하게 90%를 끊어주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1400에서 왼쪽으로 0.4 되는 위치를 잘라주게 되면 여기를 세모라고 합시다. 세모. 얼마인지는 제가 이제 이 표를 보고 계산을 할 건데 세모라는 값이 정확히 90%를 끊어주는 위치라면 세모라는 녀석보다 만약에 오른쪽을 잘라서 계산하게 되면 요 오른쪽 확률은요 90보다 작아져요. 자,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면 90보다 요만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세모라는 위치에서 끊어가지고 자, x바가 세모보다 큰 확률을 계산하면 딱 0.9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 x바 크거나 같다 세모는 0.9예요. 0.9. 는. 부등호가 아니고 는. 그럼 이게 0.9보다 커지려면 x바는 어디서 잘라야 될까요? 여기서 잘라줘야죠. 그래야 이만큼이 0.9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0.9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려면 네모는 세모보다 왼편, 즉 좀 더 작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세모는 뭔데요? 90%를 끊는 위치인데요. 이게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을 벌려주면 됩니까? 나와 있습니다. 표준 편차의 1.3배만큼을 벌려주면 된다. Z값이 지금 0에서 1.3까지가 0.4로 주어졌으니까 요 세모라는 값은 얼마냐? 1.3배 시그마 표준 편차의 1.3배만큼을 왼쪽으로 벌린 값이다. 그럼 뭘까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00이었죠. 루트 n분의 100 만큼을 1이 가는 겁니다. 그럼 세모라는 값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해봅시다. 1400에서 그죠? 1400에서 얼마를 뺀다고요? 1.3 곱하기 루트 n분의 100 이렇게 빼면 이게 요 세모라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네모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야죠. 그럼 이렇게 쓸까요? 요걸 요쪽에 쓰면 좀 더 좋을 뻔했네. 그냥 쓰겠습니다. 1380 더하기 루트 n분의 170 1370 더하기 루트 n분의 170이 이 값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여기서 잘라가지고 오른쪽을 계산하면 그것이 확률이 0.9보다 커지게 된다. 자, 이 부등호 두 개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처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데 우선 이것을 자, 는이 되게 하는 위치를 잡습니다. 이 세모라는 위치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자, 이 녀석이 세모고요. 이 녀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모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네모와 세모의 위치를 비교합니다. 자, 이 세모는 정확히 90을 끊어주는 90%를 끊어주는 위치. 자, 이 네모는 문제에서 제시한 위치. 두 개 중에 누가 더 커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할까요? 1370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3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것이 130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30이 되는데 넘어가면 더해지겠죠. 그죠? 더해지니까 루트 n분의 300. 루트 n분의 300. 이렇게. 약분하면 이렇게 10 나오네요. 그죠? 그 n은 크거나 같다 100. 그래서 100개 이상이 되면 n을 100개 이상으로 잡아주게 되면 요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1번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자,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 세모, 네모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은 3-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떤 기계로 제작되는 제품의 무게는 무게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표준 편차가 0.25kg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물음은 49개의 임의 표본 평균이 2.78이었다. 이게 X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뢰도 95%로 모평균을 추정을 해봐라. 첫 번째 문제가 정리해볼까요? X 물결 정규 몰라요 모집단의 평균은 이렇게 표준 편차는 0.25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요 0.25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시그마라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개를 뽑느냐 하면 49개의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X바를 열심히 49개 뽑아보고 조사해보고 49개 뽑아서 조사해보고 많이 했다고 가정해보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이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나요? 그러면 분명히 얘가 정규니까 같이 정규. 평균 같습니다. 표준 편차가 달라요. 몇 개를 뽑았나요? 49개. 그러니까 루트 n분의 그러니까 루트 49잖아요. 일단 한번 쓰죠. 49분의 0.25. 그 다음에 분산을 쓸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건 7분의 0.25네요. 7이고 여기 0.25니까 4분의 1, 28분의 1이겠네요. 한번 다시 쓸까요? m, 28분의 1. 요게 이제 표준 편차가 되는 거겠습니다. 47, 28. 자, 요거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됐고요. 그런데 그럼 이 분포에서 오늘 내가 만약에 49개를 딱 뽑았다. 그랬더니 오늘 뽑았더니 얼마가 나왔니? X바가 2.78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X바의 분포는 이렇게 생긴 분포였어. 평균은 몰라, M이야. 표준 편차는 28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M 더하기 1.96 곱하기 28분의 1. 자, 좁으니까 조금만 옆으로 가라. 있을까요? M 더하기 1.96 곱하기 28분의 1. 이렇게. 네. 요거가 요 위치고요. 요 왼쪽에. 자, 여기가 M-가 되겠죠. M-1.96 곱하기 28분의 1. 이렇게. 요각보다 크고 요각보다 작은 게 전체 데이터. 자, 요게 지금 X바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는요. 이렇게 생겼는데 95%가 여기 몰려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계산을 한 그 2.78이라고 하는 거 있죠. 2.78이라고 하는 게 X바. 오늘 내가 뽑아놓은 이 녀석인데 얘가 요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5%,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갈 가능성이 5%.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가능성이 95%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2.78을 가운데 놓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M이라는 녀석의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이제 이 N자리에 49죠? 얘가 들어가야 되고, 시그마 자리에 0.25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계산된 값이 28분의 1인 거고요. 요거. X바 자리에는 이제 2.7에 들어가서 계산만 해주시면은 끝이 나는데,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 3-2번의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모평균의 95%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추정하라 라고 하면 얘를 구해 주시면 돼요. 계산 뭐 좀 나중에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고 저는 요까지만 쓰겠습니다. 2.78 마이너스 1.96 곱하기 28분의 1. 자, 이렇게 되고요. M 그 다음에 2.78 플러스 1.96 28분의 1. 자, 이 부분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요. 신뢰도 95%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그럼 이제 요거죠, 요거. 요 차이. 근데 요 차이는요, 원래 N이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본의 크기가 지금 49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건데 49개보다 더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X바의 분포가 이 폭이 조금 좁아져요. 그래서 똑같은 95% 구간을 끊더라도 이것이 약간씩 이렇게 안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요거는 N이 49일 텐데요. 만약에 표본의 개수가 49개보다 크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더 몰려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95%를 잘라줄 때 여기 약간 이렇게 당겨지는 거죠. 요 위치보다 약간 당겨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 이 X바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하는 범위가 요만큼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정 가운데 M이 있으니까 X바들 있죠. X바. 이거하고 차이가 요만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X바가 여기 있는 게 선택된다면 이만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커서 이만큼이 선택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X바가 M과 얼만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시한 자, 요 어구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요 간격을 뜻하는 거예요. 요 간격. 95%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요것은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런 어구가 나오게 되면 요것을 우리는 이렇게 처리한다. 표준 편차의 몇 배? 1.96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인데 n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시그마는 이제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n이 많아지면 이게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게 이 차가 0.1 이하가 되라. 그러니까 0.1 이하가 되는 거니까 0.1 이렇게. 그럼 이 값이 0.1보다 작아지면 그렇죠. 데이터의 95%가 전부 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0.1보다 작아지는 거죠. 여기 있는 x바든 여기 있는 x바든 어디에 있는 x바든 이 간격이 0.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해결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요식만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시그마가 지금 0.25로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n이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문제 푸실 때는 1.96 그 다음에 시그마 이 0.25 자 0.25 그 다음에 이쪽이 0.1 곱하기 루트 n 자 여기 올라가서 양변 0.1로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좀 귀찮은 계산이긴 한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n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등호 방향 보니까 n의 무슨 값? 예, 최소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얼마로 하면 좋은가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몇 개 이상 이렇게 자연수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잠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 잠깐 계산을 해보면 0.1 나눠가지고 제곱을 해보게 되면 이게 24.01이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n 이렇게. 그럼 24.01이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 답은 몇 개 이상? 25개 이상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죠. n은 자연수기 때문에 n은 25개 이상 이렇게 답으로 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두 번째 답은 25개 이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3-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문제 나오는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평균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그 간격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1번 문제를 보시면 표준 편차가 2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일정한 신뢰도의 신뢰 구간을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려고 합니다. 일정한 신뢰도니까 뭐 예를 들어 95로 그냥 정하고 문제를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표본의 크기를 16으로 잡게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다라고 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X바라고 하는 녀석들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평균이 같고요. 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추정을 하죠. 어떻게 추정을 합니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계산한 X바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이것이 이 분포의 95% 구간을 잘라가지고 요점을 계산해 보게 되면 얘가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95%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여기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계산한 n이죠, n. 평균 마이너스 1.96. 95%면 1.96이 되는 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한 신뢰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95인지 99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95%일 때 1.96이고 99%일 때 2.58이니까 신뢰도 몇 %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얘를 갖다 살짝 지워놓고요. 그럼 얘도 모르는 거겠죠? 에이, 그런데 변하는 건 아니니까 자 신뢰도 너 알파 %라고 하시고 이 알파 %에 그 해당하는 그 배수 있죠. 몇 배를 벌려야 하는가? 그걸 우리가 K라고 두겠습니다. 근데
이건 상수예요. 상수. 이건 상수예요. 그러면 이것이 상수면 실제로 여러분이 표본의 크기를 몇 개로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폭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계산한 이 x바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을 그럴 가능성이 이제 알파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가끔 이제 그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무조건 뭐 95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지금처럼 뭐 알파 퍼센트, 베타 퍼센트 이렇게 문자로 막 주고 다른 걸 갖다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요 표현도 한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여러분이 추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m이라는 녀석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x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 당연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요. 이게 이제 실내 구간이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 보통 우리가 L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겁니다. 그 빼버리면 x바는 날아가 버리니까 사실 이 x바는 실내 구간의 길이와는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요. 곱하기 2. 앞쪽에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예, 그럼 이렇게 씁시다. 2 곱하기 k.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도 정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실내도가 알파가 정해져 있는 상수라면 요 k도 뭐 그냥 어떤 상수일 겁니다. 95에 대응하는 상수는 1.96, 99에 대응하는 상수는 2.58.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n이 변함에 따라 L이 변한다. 자, L과 n이 변함에 따라서 L도 변하는데, 자, 분모에 들어가 있죠. 반비례가 되는 겁니다.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져요. 얘가 작아지면 커지는 거고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인데, 근데 루트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루트 n에 반비례하는 건데, 그럼 이건 n의 제곱, 이 표본의 개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다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하면 n이 4배가 되면 실제 L은 절반이 되는 거예요. n이 9배가 되면, 그죠? 9배로 이렇게 딱 커지게 되면 L은 3분의 1배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표본을 4배를 잡아야 절반이 된다. 그럼 표본의 실내 구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표본은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죠? 예, 2분의 1 뒤집어서 제곱하세요. 4배. 3분의 1이죠? 그렇다면 9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 자, L과 N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얼마일 때? 16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다. 자, L과 N 사이의 관계가 L이 16인 겁니다. 바뀌었군요. L이 2입니다. L이 2일 때 N은 16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1로 하려면, 자, L이 얼마가 되려면 1, 절반으로 줄이고 싶은 거죠. 자, 요게 2분의 1배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얘는 몇 배를 해라? 4배를 해라. 그럼 이제 n이 얼마가 되면 된다? n이 64가 되면 된다. 요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자, 요 첫 번째 문제, 실내 구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들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L은 2배의, 그 다음에 여기 K 있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의 자, 몇 배,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L과 N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 만약에 내가 3분의 1배로 줄이고 싶으면 9배로 가라. 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인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서 수학 성적의 분포는 표준 편차가 10.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시그마는 주어진 겁니다. 이 대학 수험생의 수학 성적의 평균을 95%로 추정하기 위해서 몇 명을 추출하여 조사하려고 합니다.
실내 구간의 폭을 2 이하로 되게 하려면 그랬죠. 그러면 자, 여러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하면 마지막 결론이 뭐가 나오나.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모집단, 표본,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포, 그림을 3개 정도를 그리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주로 다 이제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도 그런 과정들을 좀 짚어갔는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X바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추정을 하게 되면 X바 마이너스 95%니까 1.96, 그 다음에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일단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흐름을 쭉 짚고 들어가야 될 문제들도 있고요.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답을 내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L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이제 기본적인 출발점 베이스로 해가지고 문제를 진행시켜 보는 거죠. 시그마가 얼마입니까? 자, 요 시그마란 녀석이 지금 10.5로 나왔네요. 얘가 10.5, 얘가 10.5. 문제는 실내 구간의 폭이라고 했는데 2 곱하기 1.5, 요게 실내 구간의 길이지 않습니까? 자, 문제가 말하는 실내 구간의 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이죠. 이것이 2 이하. 그럼 이 녀석이 2보다 작다. 이렇게. 2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몇 명 이상을 조사하여야 합니까? 올라가고 나눠주면 되죠. 자,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n 올라가고요. 그럼 1.96 곱하기 10.5. 그 다음에 이쪽은 루트 n. 10.5 곱하기 1.96 귀찮은 소수점 계산이 나왔는데,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계산해보게 되면은요, 20.58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예. 그 다음에 20.58을 제곱을 하면 423. 얼마. 자, 423. 얼마. 뭐 이건 그냥 잔 계산이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20.8 제곱하면 얘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n은 424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424명 이상 표본을 추출해야 된다. 답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계산이고요. 요걸 이제 여러분은 항상 추정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구나. 물론 여기는 이제 95% 추정이기 때문에 1.96이 된 거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자,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죠? 2 곱하기 1.96 루트 M분 시그마. 요걸 기초 공식으로 여러분이 외워 놓으시면 문제를 풀 때 중간에 이제 우리가 쭉 훑어왔던 얘기들이 압축돼 가지고 공식화된 거니까 이제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겁니다. 자, 다음에 확인 3번, 4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